스페인 국기에 숨겨진 신기한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월요일에는 제가 미국의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이님, 산책님, 많은 분들이 인종차별은 꼭 사라져야 한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국의 인종차별 사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역사였던 건 분명하지만 꽤나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 재미난 역사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국기에 숨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사실 스페인은 우리한테 꽤나 친숙한 국가인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리가, 스페인 축구 정말 유명하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은근히 여행을 많이 가는 유럽의 국가가 스페인이에요. 가우디 대성당,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명한 관광지가 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인의 역사는 어떨까요? 저는 스페인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 스페인. 네, 사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은 대영 제국, 우리가 영국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근데 영국보다 더 먼저, 한 200년 정도 더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은 1500년대 그리고 1600년대에 이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혼자 독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됐어요. 이때는 프랑스도 영국도 스페인한테는 함부로 못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는요, 레콩키스타입니다. 자, 여기서 레콩키스타는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되찾는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때는 7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슬람 군대가 북아프리카를 경유해서 유럽, 스페인 땅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즉, 침공을 한 건데요. 근데 이때 당시 스페인이 지금처럼 하나의 스페인, 이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왕국들이 공존하는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스페인 땅의 한 90%를 이슬람 군대한테 다 뺏겨요. 그러니까 유럽의 땅이 이슬람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한 800년 동안이나 스페인 땅은 이슬람 제국의 소유였습니다. 자, 근데 유럽인들이 막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스페인 땅에 남아있던 유럽인들, 그리고 도망갔던 유럽인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슬람 군대에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빼앗긴 땅을 되찾아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오늘날의 스페인 사람들이 치렀던 전쟁을 레콩키스타, 일명 재정복 전쟁이라고 불러요. 레콩키스타는 722년 시작을 해서 스페인 땅에서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1492년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거의 800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100년 전쟁했다고 하는데 스페인의 레콩키스타 전쟁 800년의 역사에 비하면 3일천하 수준입니다. 자, 그럼 과거 스페인 사람들이 빼앗긴 땅을 다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뿌듯하고 뭔가 노력의 결실을 얻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스페인의 국기를 보시면요, 그 영광스러운 레콩키스타의 주인공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총 4개의 왕국을 상징하는 문장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스페인 국기에서 사자를 한번 또 찾아보시겠어요? 스페인의 국기에는 작은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자는 과거 스페인의 땅에 존재했었고 또 레콩키스타 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왕국, 레온 왕국의 상징이었어요. 레온 왕국은 오늘날의 스페인 북서부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이었는데요. 이슬람 군대와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나라 이름이 좀 독특하죠. 레온 왕국. 자, 사실 레온은요, 스페인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이 레온 왕국은 가장 용맹하고 또 싸움을 잘하는 동물, 사자를 그 왕국의 문장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린 이슬람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나라 이름마저도 레온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자 밑에 그려져 있는 문장이 있죠. 빨간색 바탕에 마치 노란색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색 거미줄 아니고요. 황금 사슬입니다. 자, 황금 사슬을 왕국의 문장으로 사용했던 곳은 스페인의 나바라 왕국이에요. 나바라 왕국도 아까 등장했던 레온 왕국과 마찬가지로 레콩키스타 전쟁 때 이슬람 세력에 맞서 싸웠던 왕국이었는데요. 근데 이 황금 사슬을 왕국의 문장으로 쓰게 된 계기가 아주 또 멋있습니다. 때는 1212년이었어요. 이때 나바라 왕국의 왕은 산초 7세였는데요. 요 분의 별명은 힘센 왕이었을 정도로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초 7세는 이슬람 군대와 전투를 치렀는데요. 이때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당시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가 살고 있는 전쟁 중에 지어진 이동식 집이죠. 막사로 돌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칼리프의 막사에 딱 돌격을 해보니까 방어를 한답시고 이 황금 사슬이 이 칼리프의 막사 주위를 삥 둘러가지고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용맹한 전사들이 이슬람의 지도자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초 7세는 여기서 겁을 먹지 않고요. 전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칼리프한테 항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초 7세가 이 황금 사슬을 끊어가지고 전리품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바라 왕국의 상징은 황금 사슬이 된 겁니다. 지금도 스페인의 국기에 이 나바라 왕국의 영광스러운 문장 황금 사슬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황금 사슬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노란색과 빨강색의 세로 줄무늬 문장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역시나 레콩키스타 때 활약했던 왕국 아라곤 왕국의 문장입니다. 아라곤 왕국은요, 특히 오늘날의 바르셀로나와 힘을 합치면서 되게 크게 성장한 왕국인데요. 이 아라곤 왕국의 문장이 이런 빨강, 노랑, 세로 줄무늬가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아라곤 왕국과 힘을 합쳤던 바르셀로나의 백작 중에요. 윌프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레콩키스타 전쟁 때 싸우다가 전사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황금색 방패에다가 자신의 피로 물든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또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마치 황금 방패에 피가 묻은 것처럼 노란색과 빨강색의 세로 줄무늬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또 감동적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라곤 왕국의 문장 위에 빨강색 바탕에 웅장한 성이 그려진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사용했던 스페인 왕국은 카스티아 왕국입니다. 카스티아 왕국은 특히 이제 가장 거대했던 스페인의 왕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이슬람 세력과 워낙 또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나라 곳곳에 성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슬람 군대들은 이 왕국을 그냥 성이 많은 나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스페인어로 성이 카스티오입니다. 카스티오. 그래가지고 이 성이란 뜻의 카스티오가 변형돼서 왕국의 이름 카스티아 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 그려진 문장을 그들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쓰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해서 스페인 국기에 그려진 과거 레콩키스타 때 활약했던 스페인 왕국들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자는 레온 왕국이고요. 황금 사슬은 나바라 왕국, 성은 카스티아 왕국, 마지막으로 빨강색, 노란색 줄무늬는 아라곤 왕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국기에 그려져 있는 다른 것도 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페인 국기 보시면요. 4개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부분 맨 밑에 약간 작은 꽃처럼 보이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석류꽃인데요. 예전에 그 레콩키스타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슬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라나다라는 도시였는데요. 그 그라나다가 스페인 말로 석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콩키스타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 그라나다의 상징, 석류꽃을 스페인의 국기에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국기 이 4개의 왕국 문양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 바탕에 노란 꽃이 있죠? 요거 백합인데요.
이 백합은 오늘날 스페인의 왕들, 이 부르봉 왕가의 상징입니다. 부르봉 왕가 누구냐면요. 루이 14세, 루이 15세, 사실 이런 프랑스의 왕족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한 1700년대에 스페인의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라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식을 낳지 않은 채로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 왕의 먼 친척이었던 프랑스의 펠리페 5세가 스페인의 왕으로 온 거예요. 참고로 이 펠리페 5세는 태양왕이죠. 루이 14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는 이 프랑스의 왕가였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을 다스리고 있어요. 대신 이 스페인 국왕한테는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권한은 없고요. 총리가 일을 하는 입헌 군주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건요. 오히려 프랑스에는 지금 왕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봉 왕가가 사실은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에서는 왕을 못하고 스페인에서 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스페인 국기 중앙에는 두 개의 기둥이 그려져 있죠. 요거는 헤라클레스가 세웠다고 하는 기둥입니다. 사실 스페인의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페인의 서쪽은 이제 땅이 아니라 바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헤라클레스가 이 스페인의 서쪽 끝에다가 거대한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었다고 합니다. 네 플루스 울트라, 라틴어인데요. 더 이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가면 땅 없고 바다다. 그러니까 더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때는 1500년대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다스렸다고 하는 스페인의 황제 카를 5세 황제가 헤라클레스가 적어놨다고 하는 네 플러스 울트라 얘 네를 빼버리고요.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요거를 해석하면 보다 더 멀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스페인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그 의지를 표현해냈다라고도 해석이 된다네요. 지금 스페인 국기에도 헤라클레스가 세워놨다고 하는 기둥도 그려져 있고 라틴어로 플루스 울트라 요 문장도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스페인 국기 속에 그려진 다양한 이야기들 쭉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스페인 국기 속의 재미난 이야기 한번 써먹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